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1년도 지방직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도체의 전기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R은 로우 면적 A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고유저항 로라고 하는 것을 분자해 가게 되면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기억을 보면 도체의 온도를 높인다. 일반적인 동선,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체의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도체의 길이를 짧게 한다. 도체의 길이를 짧게 하면 저항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게 되겠고요. 세 번째, 도체의 단면적을 작게 한다. 도체의 단면적을 작게 하면 저항은 증가하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을, 도전율이 큰 금속을 선택한다. 도전율이 큰 걸 선택하면 저항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걸 찾아보면 기억, 디귿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번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등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직선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떠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장 안에 어떤 전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를 자기장 B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B, 자속밀도 B라고 하는 자계 안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힘 F는 공식에 의해서 I 크로스 B L이 되겠죠. L은 도체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B I L 사인 세타 뉴턴이 됩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 I는 전류, L은 도체의 길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이 자속 밀도가 이루는 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힘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례하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B가 자기장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뮤 H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H가 자기장의 세기고 여기다가 2자를 곱하면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죠. 비례하고요. 자기장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평행일수록 큰 힘이 발생한다. 이것은 평행이면 세타 이퀄 0인 거죠. 그럼 사인 0도는 0이 됩니다. 이 자속 밀도와 이 전류가 수직일 때 최대가 됩니다. 평행이면 힘이 0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환상 솔레노이드의 평균 둘레의 길이가 50cm, 단면적이 1제곱cm, B 투자율이 1000이다. 권선수가 200개의 코일에 1A를 전류를 흘렸을 때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환상 솔레노이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코일에 감긴 횟수가 200, 전류가 1A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평균 반지름을 얘를 R이다 라고 볼게요. R. 평균 반지름 R. 그리고 여기에 이 둘레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L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로의 길이라고 보죠. 자로의 길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다. 문제에서 평균 둘레의 길이가 50cm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하게 되면 0.5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면적이 문제에서 1제곱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투자율이 뮤 R이
100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00 이렇게. 문제에서는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자개의 세기, 환생 솔레노이드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공식이 뭐예요? L분의 NI죠. 근데 여기에서 자로의 길이 L이 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파이 R분의 NI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단위는 암페어 턴퍼 메타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문제에서는 자로의 길이 L의 값이 주어졌죠. 반지름 R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L은 0.5. 그래서 0.5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N 200 곱하기 전류 1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400 암페어 턴퍼 메타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상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고 자기의 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또한 여기에서 이 솔레노이드 외부 이 점,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자기의 세기가 0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평형 3,3회로에서 VAN, BN, CN의 값이 즉 상전압이 루트 3분의 200이고 임피던스가 40 플러스 J 31 때 이회로에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라는 내용과 델타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임피던스부터 보겠습니다. 임피던스가 40 플러스 J 30이고요. 그럼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4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하셔서 5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면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상전압이 루트 3분의 200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루트 3분의 2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Y결선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선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니까 여기가 200V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200V이고 이 임피던스 값이 55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P는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50분의 200 하시면 얘가 4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전류가 4A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선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선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니까 4 루트 3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V2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 점의 전압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태분항과 노턴 정리에 의한 건데 여기에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있을 때 얘를 등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류원과 저항으로 이렇게 등가 변환할 수가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죠. 이렇게 등가 변환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10V이고 여기가 5ohm이다 라고 해보면 자 전류는 10을 5로 나누면 돼요. 여기는 2A가 되고요. 얘 5ohm은 그냥 바로 5ohm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태분항 노턴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등가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ohm. 여기다 제가 2ohm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전압은 자, 얘랑 곱하면 10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곱하면 20V이고 4옴이네요. 그죠? 그럼 20V와 4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얘가 4옴이고 여기가 20V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얘는 더하면 60V이고 저항이 6옴. 여기에 6옴과 60V를 이렇게 등가 변환할 수 있다. 그럼 요 점이 뭐예요? V2인 거잖아요. 문제는 요 점의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쉽게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I는 지금 저항이 얼마 있나요? 2, 4, 6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2, 4, 6, 12옴이에요. 전압을 볼게요. 얘 전압이 뭐예요? 방향이 같죠? 20 더하기 60. 80V예요. 맞죠? 자, 전류는 12옴 80V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6옴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볼게요.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그럼 6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12분의 80이고 저항은 6. 계산해 보면 40V예요. 이해되시죠? 몇 볼트? 40V. 그러면 여기에 40V의 전압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렀어요. 맞죠?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를까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흘러요. 근데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접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접지라고 돼 있어요. 이 접지라고 하는 건 뭐죠? 0V를 의미합니다. 0V. 여기 0V란 얘기네요. 그럼 요 점의 전위는 60V란 얘기잖아요. 얘는 여기보다 60V 높다. 얘가 60V예요. 자, 여기에는 40V의 전압이 걸렸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60에서 40을 빼면 요 점의 전위는 20V가 된다고요. 그래야지 60에서 20을 빼면 40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0V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쉽게 변환하셔서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가 있겠다. 제가 설명을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거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 얘를 등가 변환해서 쉽게 푸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20V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미세 공극 LG가 존재하는 철심회로의 합성 자기저항은 철심 부분의 자기저항의 몇 배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뮤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뮤는 투자율, A는 면적, L은 자로의 길이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S라고 주어졌네요. 이 면적이. 그래서 얘를 그냥 제가 S라고 써볼게요. 뮤 S분의 L. 그러면 합성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요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 제가 RM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이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 R0가 되겠죠. 맞나요? 이 전체 합성 자기 저항은 철심에서의 자기 저항 더하기 공극에서의 자기 저항이니까 R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합성 자기 저항은 철심 부분의 자기 저항이 몇 배인가? 결국에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Rm분의 R0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Rm분의 R을 구하여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Rm으로 다 나누면 되죠. Rm분의 Rm 플러스 Rm분의 R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 다시 쓰게 되면 Rm분의 Rm이니까 1 플러스 Rm은 철심이니까 뮤 S분의 L 그죠? 얘를 이렇게 쓴다고요. 뮤
S분의 L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요. LC라고 돼 있어요. LC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리고 공극의 자기 저항은 공극이니까 공극의 투자율은 μ0예요. S분의 LG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S 서로 약분이 되겠고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1 플러스 이 안에 거 곱한 거 μ0 LC μ0 LC 분의 바깥에 거 곱한 거 μ L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1 플러스 μ0 LC 분의 μ LG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 플러스 LC분의 μ R LG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μ라고 하는 게 μ0, μ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비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에서 μ0 서로 약분되면 1 플러스 LC분의 μ R LG라고도 답을 할 수가 있겠다. 보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 단계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류전원 공급장치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소자이고 캐패시터는 초기 전압이 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얘는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고 C라고 하는 것은 평활 회로가 되는 거죠. 리플 전압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C가 됩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서지 전류가 발생한다. 전력 변환 장치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이기 때문에 서지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한 하나, 둘, 셋, 4개를 사용한 전파 정류 회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콘덴서에는 정상 상태에서 12.5mJ 줄의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C 값이 10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여기 양단의 전압이 5네요. 5의 제곱 하시면 얘가 25를 2로 나누면 12.5가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12.5mJ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C와 같은 용량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더 좋은 직류를 얻을 수 있다. C가 아니라 코일을, 그죠? L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더 좋은 직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에 그림과 같은 전류 IT를 인가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캐패시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C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에 대한 관계를 보게 되면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C에서 C, DT, dV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압에 대한 식 VT다라고 하는 것은 C분의 1의 인테그럴 IT의 DT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압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2 변화를 할 때 10, 즉 전류는 1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2초에서 전압에 대한 값을 구해보면 자 C가 2 마이크로페럿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전류가 10이에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암페어니까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0의 6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얘가 20 되겠다. 그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10 곱하기 10의 3승 돼요. 그러니까 10kV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전압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이때 이 값이 10kV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전류가 0이란 얘기예요. 이 전류가 0이란 얘기는 전압에 대한 변화량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10k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는 10kV. 노란색은 전압에 대한 파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1일 때는 그대로 그냥 반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는 5k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T = 1에서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5줄이다. 계산을 해볼까요? C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C라고 하는 값이 2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 V 전압이 5kV네. 5천의 제곱.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 여기 13승, 6승 이거 없어지게 되고요. 2 없어져서 얘는 그쵸? 여기 제곱이 되니까 25가 되는 거죠. 25 줄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T가 2보다 큰 구간에서 캐패시터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죠? 10kV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T가 0에서 이 구간에서는 캐패시터의 전압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T가 2에서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T가 1에서 저장된 에너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에서는 5kV이고 2초에서는 10kV면 얘가 지금 전압이 2배가 되겠죠. 전압이 2배가 되면 저장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4배가 되어야 되죠. 4배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회로에서 저항 아래서 소비하는 유효 전력이 10W로 측정되었다고 할 때 교류 전원 V원이 공급한 피상 전력은 얼마인가? 얘 피상 전력은 얼마이냐? 단 V1은 10루트의 사인 377T이고 V2는 9루트의 사인 377T이다. 볼게요. 그럼 얘는 실효 전압이 10V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실효 전압이 9V이다 이런 얘기죠. 위상은 같고. 그럼 잘 보니까 얘랑 뭐예요? 병렬이잖아요. 그럼 얘에서 소비되는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R분의 V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R분의 V제곱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R분의 여기 아래 10V가 걸린다고요. 10의 제곱이 10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R이 10ohm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R이 얼마라고요? 10ohm. 얘 R은 10ohm.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ohm에 10V의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에는 1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점의 전위는 10V이고요. 얘가 10V니까. 요점의 전위는 9V입니다. 그럼 이 두 개 간의 1V의 전위차가 나고 얘 저항이 1ohm이니까 얘는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네요. 맞죠? 근데 얘는 L이에요. L. L은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느려요.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J 1A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 더하기 얘가 돼요. 그럼 전류 I가
얘 더하기 얘가 된다. 그럼 전류 I는 1 마이너스 J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전류 I의 절대값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루트 2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얘가 공급하는 피상전력을 구하라는 얘기. 피상전력 PA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럼 얘의 전압은 10이고 전류는 루트 2가 되잖아요. 계산해보면 10 루트 2 볼트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가회로를 나회로로 태브랑 등가 변환했을 때 등가 임피던스와 출력에 대한 전압을 구하여라. 초기 조건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얘네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라플라스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라플라스로 되어 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되겠다. 자, 얘는 UT라고 하는 것은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S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전화번호는 6, UT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저항은 그대로 6. L은 SL이잖아요. 근데 L의 값이 1이니까 얘는 그냥 S고 C는 SC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C 값이 1이니까 얘는 S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와 이렇게 그려보죠. 여기는 6, 여기는 S분의 2, S분의 6, 얘는 S, 얘는 S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보면은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를 테브랑 등가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요만큼을 테브랑 등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테브랑 등가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GTH. 자, 항상 전류원은 뭐 하라고요? 전류원은 개방하여라. 전류원 개방할게요. 이렇게 전류원 개방. 전화번은 단락하여라. 그럼 얘는 단락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6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만 의미가 있다. 그럼 얘와 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TH는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다. S분의 1 더하기 S. 그럼 얘를 S로 통분하면 S의 1 플러스 얘는 S의 제곱이 되겠죠. GTH는 S의 S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VTH, 이제 VO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좀 전과 동일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나요? R 얘가 6이고 얘는 S분의 1이고 얘는 S이고 얘는 S분의 6 여기는 S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간의 전압을 V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얘는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VTH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전류원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얘는 이렇게 S분의 2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점의 전위를 0전이라고 해보고 VTH는 요 점의 전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죠?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S분의 E 곱하기 S가 된다고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S 플러스 6이네. 플러스 S 분의 6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요 전압인 거잖아요. 얘 더하기 얘가 이 전압이라고요. 자, U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흘러요. 여기의 전위는 얘 더하기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보게 되면 S분의 ES 플러스 6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했어요. S분의 ES 플러스 6. 뭐가? VTH가. 얘는 GTH가.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등가루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요 임피던스가 S분의 S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얘기고요. 요 전화번은 요거란 얘기예요. S의 ES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2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에 여기에다가 전체 전압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VS는 더한 것분에 S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2 곱하기 전체 전압 S의 ES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S분의 여긴 ES가 되겠죠. S로 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그죠? 분의 2 곱하기 여기는 S의 2S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SS 이렇게 약분이 되네.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다시 쓰게 되면 얘는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2에 2S 플러스 6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S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2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4에 S 플러스 3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게 VS에 대한 전압이 된다. 답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거는 라플라스를 변환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태분항 등가에 대한 내용과 라플라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에 대한 원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가회로에 나회로가 등가 관계에 있을 때 부하 저항 RL은 얼마가 되겠는가? RL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요 부분을 제가 변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태분항이나 노튼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전류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전류원 그리고 저항으로. 그럼 여기는 R이 되고요. 여기는 R로 나눈 거잖아요. R분의 6 될 것이고요. 여기가 RL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R분의 6인데 얘가 뭐로 돼 있어요?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이 되려면 R의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R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2가 되어야지 얘가 3이 되잖아요. 아, 그럼 얘는 2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RL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류가 1A네요. 1A. 그럼 1A면 전압이 6V니까 합성장이 똑같이 6이어야지 얘가 1A가 나오겠네. 그럼 얘가 2Ohm이니까 얘는
4옴이면 두 개를 더하면 6옴이고 6옴에 6V면 1A가 흐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등가화하는데 이게 3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래 값이 2이다 이런 얘기죠. 전체 전류가 1A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2 더하기 4, 6V 1A에서 얘가 4옴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란 얘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해서 전압 VAB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한 점의 전위를 0전이라고 봐요. 0전이. 여기를 이제 V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V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얘가 0전이면 요 점의 전위는 1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보다 10V 높다는 얘기니까 10V. 여기 볼게요. 얘는 요 점보다 여기가 10V 높다는 얘기잖아요. 요 점보다 여기 10V. 그럼 여기는 얘가 0전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V란 얘기예요. 그럼 전류는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두 지점 간의 전위차는 얼마예요? 1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20이네. 그럼 V는 전위차는 20이 되는 거예요. 20. 10에서 마이너스 10이니까. 근데 여기 저항이 얼마 있어요? 3, 2. 직렬로 5가 되겠네. 5. 그렇잖아요. 그럼 여긴 4A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고요. 4A가. 그러면 이렇게 4A가 흐르는데 2옴에 4A가 흐르면 여기는 8V가 걸리겠네. 그렇죠? 8V가 걸린다고요.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어디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 점의 전위가 10이니까 얘보다 8V 낮은 점이 요 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2V가 된다고요. 그쵸? 10V보다 8V 이 점이 낮다고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2V가 된다고요. 10에서 2를 빼면 8 되니까. 답은 2V가 된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볼 것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20V네? 5옴이네? 그럼 여기 4A가 흐르겠네. 그럼 2옴이니까 2옴에 4A면 8V 걸리겠네. 그럼 요 점의 전위보다 요 점의 전위가 8V 작네. 그럼 10에서 8 빼면 얘가 2V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RL 직렬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R과 L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전원은 교류 전원이겠죠. 그럼 여기는 R이고 얘는 우리가 XL이라고 쓰잖아요. E 파이 FL 이렇게 쓴다고요. 전압 V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피던스는 R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2파이 FL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전류 I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까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문제에서는 주파수가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파수가 증가했다. 그럼 주파수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XL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XL이 증가하면 임피던스도 증가해요. 그럼 임피던스가 증가하면 전류는 작아지겠네요. 즉 정리해서 적어보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임피던스도 증가하고 그럼 반대로 전류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주파수가 감소하면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그쵸? 전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 2, 3, 4번 중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한다고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전류는
증가한다고요. 주파수 감소하면 전류 증가.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고 맞는 거고 주파수가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한다고요. 틀린 거잖아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한다. 그럼 2번, 3번 중에 맞는 건데 자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지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 주파수가 감소하면 요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에서 어디에요?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직렬에서는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그럼 주파수가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게 되고 얘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해요. 그 얘기는 얘에 걸리는 전압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고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한다. 그죠?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그림의 외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A에 연결되어 있다가 T가 0에서 B점으로 이동하였다.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충분히 얘가 A에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쪽을 한번 보게 되면 회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25, 여기는 9, 여기는 6옴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있으면 C는 개방 상태잖아요. C는 정상 상태에서 개방 상태라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옴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의 여기잖아요. 그럼 뭐 2대 1의 비율로 전압이 걸린다고요. 얘가 9고 얘가 6이니까 맞나요? 3대 2인가요? 3대 2네요. 3대 2의 비율로 전압이 걸린다고요. 그럼 보니까 얘는 25V니까 여기는 10V가 걸릴 거고 여기는 15V가 걸릴 거예요. 맞죠? 뭐 계산에 의한 거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C는 더한 것분의 9 더하기 6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6 곱하기 전체 전압 25 계산해 보시면 10 이렇게 나와요. 그죠? 10V 이렇게 10V라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C에 걸리는 전압이 10V이다 이런 얘기죠. 10V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시간 t가 0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R이 100옴 여기는 10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C가 있는 거예요. C 이렇게. 그럼 얘는 방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IC는 공식 있잖아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C 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C 값이 10mF. 10mF. 그럼 RC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R 곱하기 C. R은 100 곱하기 얘는 10mF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해 보면 1 돼요.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시정수라고 하잖아요. RC를 해서 시정수 타워는 RC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 뭐 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IT는 R은 100 전압은 10 그러니까 0.1이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다. 전류. 그렇죠? 여기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V 이퀄 0에서 10V이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V라고요. 초기에. T가 0보다 클 때 전류 I는 10의 2의 마이너스 T 암페어이다. 이게 10이 아니라 뭐예요? 0.1이죠. 0.1. 10분의 2번이 잘못됐어요. 3번. 시정수는 1초이다. 맞죠? 1초. 회로의 시정수는 캐피시터에 비례한다. 그죠? 시정수는 Rc라고 했잖아요. C 값이 크면 시정수가 커진다고요. 시정수는 C에 비례한다. 맞는 얘기죠. 2번이 잘못됐어요. 2번은 뭐 0.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단위가 이제 암페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 VT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얘는 구형파잖아요. 구형파. 그쵸? 구형파. 그럼 얘는 그냥 얘가 실효값이잖아요. 얘는 그냥 답이 10이에요. 10. 끝. 답은 그냥 10V.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얘가 똑같은데 얘가 1, 2, 3 파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죠. 그러니까 10이에요. 여기가. 그럼 얘의 실효값은 이렇게 돼요. 10 곱하기 얘가 하나 둘 한 주기에 3칸이에요.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3분의 1. 맞아요? 맞아요? 루트 이렇게 쓰면 돼요. 실효값은. 계산해보면 얘는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 3분의 10이고 얘는 여기 밑에 10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거랑. 실효값이 10. 4번이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답이 뭐 2번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라. 실효값,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실효값을 구하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이런 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1초 컷이죠. 1초 컷. 그렇잖아요. 다음에 16번. RLC 직렬 공진회로 병렬 공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직렬 공진에서는 얘가 R, L,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병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얘가 R, L, C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인 거고 병렬에서는 어드미턴스 Y가 R분의 1에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진이 일어나면 얘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돼요. 그럼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임피던스가 제일 커지니까 전류는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공진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VL과 VC가 같게 돼요. 그래서 상수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얘는 0,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IL과 IC가 같기 때문에 저항만 남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0,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도 Q는 얘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1이에요. 외워두셔야죠. 여기는 Q는 거꾸로 R에 루트 C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문제를 보게 되면
직렬 공진, 병렬 공진 시 역률은 모두 1이다. 맞는 얘기고요. 병렬 공진 회로인 경우에는 병렬 공진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최소예요. 어드미턴스가 최소니까 임피던스는 최대. 전류는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직렬 공진회로에서 공진 주파수에서 L과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0이다. 직렬 공진에서 얘와 얘가 같다 이거죠. 합치면 0. 왜? 서로 반대니까. 직렬 공진 시 선택도는 R분의 1의 루트 C분의 1이고 병렬은 R의 루트 L분의 C다. 이거 잘못 썼네요 제가. 거꾸로 쓴 L분의 C. 그쵸? C분의 L 거꾸로 R 루트 L분의 C. 아시겠죠? 답은 2번에서 잘못되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외로에서 전류 I의 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한 X0에 대한 소자의 종류와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직렬 공진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네요. 직렬 공진.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sin 오메가 t, 오메가가 100이란 얘기네요. 여기에서 오메가는 100이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오메가 L이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돼요. 오메가 L 볼게요. 오메가 L은 오메가가 100 곱하기 L의 값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나요? 미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얘는 5옴 나와요. 그쵸? 얘 5옴. 오메가 C분의 1 볼게요.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가 100이라고요. 100 곱하기 C 값이 1000 마이크로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계산하면 10옴 나와요. 10옴. 그럼 공진이 되려면 L과 C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옴이고 얘는 5옴이니까 그럼 얘는 여기 XL은 얘가 되면 돼요. 5옴 이렇게. 그럼 얘랑 합친 게 얘랑 같게 돼서 직렬 공진이 되겠죠. 그럼 얘가 5옴이 되려면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50mH 헨리. 그래서 소자의 종류는 인덕터가 되고 소자의 크기는 50mH 헨리면 직렬 공진이 발생해서 전류는 최대가 된다. 답은 1번이 답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외로의 스위치 S를 T가 0에서 닫았을 때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캐패시터의 초기 전압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 해석하기 편하게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얘는 12V, 여기 6옴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옴. 얘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얘하고 얘가 병렬이잖아요. 자리 바꾸면 얘는 6옴, 여기에 C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태분항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태분항을 하게 되면 회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VTH는 얘가 없으니까 얘가 6옴이니까 똑같이 6V 걸리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6V예요. 6V 이렇게. RTH는 전압원은 달라가고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항값이니까 6옴과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똑같은 게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값이 반이 된다. 3옴 되겠네요. 3옴.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C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이 C가 얼마예요? 3분의 1 페럿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공식에 의해서 RC 직렬회로에서 IC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되네. 계산해 볼까요? R은 3이고 전압은 6이니까 여기 2가 되네. 2 곱하기 2에 얘랑 RC 얘랑 곱하면 얼마야? 1이죠. 1.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T 암페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 회로를 태블왕 등가로 하시면 쉽게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겠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가나의 입력전압이 정류회로에 인가될 때 전압 VT와 출력 V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소자이고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200V이다. 출력 전압이 200V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V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입력 주파수는 4Hz이다. 한 주기가 0.25초예요. 여기서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이죠. 주기가 0.25초니까 0.25분의 1 하시면 얘가 4Hz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100파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한 얘기고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V 에버리지는 전파 정류회로에서 파이분의 2VM이죠. 파이분의 2VM이에요. 여기에서 최대값 VM은 2분의 파이 V 에버리지예요. 그죠? AV. 얘는 2분의 파이에 문제에서 출력 200이라고 주어졌죠? 200. 계산해 보면 100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최대값은 100파이 볼트입니다. 3번에 출력 전압의 실효값은 100파이 루트 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효값은 어떻게 되나요? 실효값은 여러분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실효값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를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10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입력전압 VT는 A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이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6분의 파이만큼 딜레이가 됐어요. 라디안법에서 6분의 파이는 얘를 각도법으로 하게 되면 30도가 되죠. 느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다.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파 정류에 대한 평균값, 실효값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유도할지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식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YY 결선 불평형 삼상 부하 조건에서 중성점 전류 IN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때 A, B, C가 120도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A, B, C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 B, C를 이렇게 제가 그려보고요. 여기는 저항 1옴, 여기는 B는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면 여기는 C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압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이고요. BN간에 걸리는 전압은 10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의 각도 마이너스 240은 120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IN을 구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IA, 여기는 IB, 여기는 IC,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럼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IN은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적어 볼게요. IA 볼게요. IA 1분의 100 더하기 IB는 얘는 C는 마이너스 J1 이거잖아요. C는 그쵸? 마이너스 J1이란 말이에요. C는 마이너스 J에 여기는 100에 마이너스 120도예요. 100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나요? 더하기 자 IC는 L이니까 얘는 J에 100의 각도 120도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100에 더하기 마이너스 J분의 1은 J라고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J분의 1은 J라고 쓸 수 있다고요. J에 10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J에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J에 100의 각도 120도 이렇게 쓰죠. 이걸 여러분들이 식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얘는 100, 벡터로 그려볼게요. 얘는 100의 각도가 0도예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100의 각도 0도. 맞죠? 얘 볼게요. 10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10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100의 각도 120도 이거잖아요. 전압에 대한 벡터예요, 사실은. 그럼 전류에 대한 걸 얘를 보게 되면 얘 보죠. 얘부터 100에 마이너스 120도. J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90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90도를 앞서라. 우리 반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려보게 되면 얘가 90도가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90도가 100에 그죠? 이 벡터는 이거라고요. 크게 이제 100 되는 거죠. 요것이 요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J라고요. 90도 뒤진 거예요. 얘보다 90도가 어떻다고요? 뒤진다고요. 이렇게. 결국에는 IN이라고 하는 건 얘 더하기 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가 30도예요. 여기 똑같이 30도죠. 왜냐면 얘랑 120도고 얘랑 90도니까 30도. 얘도 얘랑 120도니까 여기랑 얘랑 90도니까 여기는 30도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세 개를 더하는 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란 얘기예요. 그럼 얘랑 합쳐 볼게요. 따로도 그릴게요. 얘.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합쳐 보겠다고. 얘가 100이고 얘도 똑같이 100이에요. 그럼 이러한 방향으로 요 크기가 여기 30도죠. 이렇게 나눠 볼게요. 코 사인 30도. 그럼 얘는 2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 맞나요? 그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얘 계산해 보면 100 루트 3이라고요. 얘랑 두 개를 더한 게 100 루트 3이고 얘가 100이네. 더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된대요. 얘는 보니까
얘는 1옴, 1옴, 1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얘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100, 100, 100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에 대한 위상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100일 것이고 얘는 여기에서 위상이 90도 뒤로 왔을 것이고 얘는 여기에서 위상이 90도 앞으로 갔을 것이고 그럼 얘가 두 개를 합치면 얘 30도면 얘 두 개 합치면 이게 자동으로 나와 100루트 3. 이거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30도니까 당연히 100루트 3 나온다. 그럼 100 더하기 100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꼭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는 얼마다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론 공부해 주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서 빨리빨리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